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 또는 새롭게 임명되는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최소한의 일종의 가이드라인. 자, 첫 번째 대국민 사과한다, 김건희. 두 번째 특검 수용한다. 세 번째 특검 수용하면서 명품배까지 같이 수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로 사법 처리까지 아예 구속시켜서 정말 영부인으로서 실질적 활동을 못하게 한다. 어느 정도 수위면 이런 지금 막 들끓는 민심이 좀 수습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습을 하려면 뭐 그건 전부 다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예. 근데 구속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봉합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확대될 가능성이 많죠. 예, 민심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만 해라 안 한다고 폭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 이것은 불타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명품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사를 하면서 적당히 하면 그냥 김영란법 위반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이제 양평 게이트 지금까지 문제 제기하면서 끝까지 이것은 일종의 거대한 권력의 네. 사전 기획과 그리고 뭐 하여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정도, 자, 명품백 수사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특검 받아들인다. 그러면 양평 게이트 하지 않는 거 인정하고 민주당은 일단은 민심의 동향을 좀 파악하면서 점점점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생각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제1야당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몸이 무겁고 부자 몸조심하는 네. 태도니까 아마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민주당 안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최상병 건은 탄핵 사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설령 민주당이 그렇게 대충 넘어가도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검찰이 형사 일부에 김건희 사건 배당해갖고 수사 착수했다고 지금 밝혔네요. 네.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네요. 법률신문이면 법조계에서 꽤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부 정통 보수 패널들도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건희는 이제 전두환 백담사 가듯이 유폐될 거다라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너무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현주 전 의원님이 워낙 또 이제 그쪽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었으니까 사실 저희는 그 보수 안팎의 어르신들이나 여론 주도층 분들 의견을 제가 직접 듣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네,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니까 저중동도 나서니까 김건희 정리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던 사실인데, 이제 저희들 조금 더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워낙 김건희 씨의 권력욕이라든지 윤석열에 대한 지배력이 세니까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못한다는 이제 이쪽이 다른 정보를 한번 들어본 건데,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고 이것들이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걸 보면 김건희 리스크를 도저히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망한데 사실은 어떻게 명품 뇌물수수 의혹, 김영란법 위반 의혹 이걸로 정리가 됩니까? 잔고주작의 주범도 김건희라는 공범의 준술서까지 공개가 되었고, 근데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주가조작 특검법 곧 통과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제 핵심이 정말 몸통에 비리는 고속도로 국정농단인데 이런 것들을 수사 안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 신인규 변호사님 좀 이런 저 율사로서의 감각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소까지 가겠다고 하면, 자, 이게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해결하는 출발 지점이냐 아니면 실제로 시작되는 논란의 진원이냐, 그래서 특검법 양평 게이트로 막 확장이 될 거냐, 요 두 가지 갈래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우선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자 갤럽 조사를 보면요, 저는 뭐 딴 거 안 봅니다. 그냥 중도 무당층 지지율만 보거든요. 보면은 10%대예요. 근데 10%대라는 것의 의미가 그냥 지지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로 잘못 누르면 이제 10% 나오니까요. 게다가 20대부터 40대까지가 여전히 10%대입니다. 그리고 50대가 20%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대다수들의 지지는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는 뭐 사과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사과라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앞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분 지금 사과하신 거 보면은
후보 시절에 개사과 있었고 최근에도 김한길 위원장한테 뜻을 반영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엑스포 사과도 이게 뭐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는 정말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사과 이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진정성도 없어서 저는 사과의 타이밍도 너무 늦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 자정작용이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 내에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게 다시 이어가는 것인데 전 이미 골든타임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사안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현직 권력자에 대해서 부패 의혹에 대한 물증이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전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들이 전 움직이기를 바라고요. 뭐 정치검찰이니까 또 죽어가는 권력 물어 뜯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수사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의혹에 저는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이제 시작점, 전 첫 단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첫 단추라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든 아니면 특검법의 수사를 받든 양평 게이트까지 확정이 되어서 본인이 범죄 사실이 있다면 사법 처리를 받든 그것은 이제 민심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관찰하면서 또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하실 말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어쨌든 시나리오는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통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이 김건희 리스크가 좌우 공이 여야 공이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 단지 김건희 리스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마치 김건희 건이 해결되면 다 되는 것처럼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돼 가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 다른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엄혹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쇼하는데 자칫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닥쳤던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먼저 선수 쳐버리면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심이라면 저는 박수를 치겠어요. 근데 진심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모든 정치는 어쨌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이라든가 이 어떤 소위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다 포함해서 이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용의주도하게 전개가 됐을 때 그래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래서 닥쳤던 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쨌든 이것이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쇼를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그냥 한번 폭망하고 새로 태어난 게 낫다라는 건데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같이 이렇게 가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국민들이 볼 때 훨씬 더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잘해서 표를 얻거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반사적 이익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느냐, 쇄신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것은 여야가 다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서 참 정치가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총선의 시계는 다가오고 있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